평생 잊지 못할 냄새가 있다. 차갑고 축축한 흙, 오래된 비닐이 햇빛에 녹아내리며 풍기는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어두운 물 비린내가 섞인 냄새. 나는 그 냄새가 아직도 가끔 꿈속에서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내 이름은 박도연, 올해 34이다. 경기도 여주에서 부모님과 함께 작은 채소 농장을 운영하며 사는 평범한 사람이다. 특별히 귀신을 믿는 성격도 아니었고 심령 스팟을 찾아다니는 취미도 없었다.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들, 날씨나 병충해 같은 것이 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여름, 나는 아주 일상적인 이유로 비닐하우스 옆 농막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하게 되었다. 나는 그 농막을 수리해야 했다. 봄에 내린 폭우로 한쪽 벽이 내려앉아 내부가 흙탕물로 뒤범벅됐기 때문이다. 원래 그 농막은 예전에 다른 농부가 쓰던 자리였는데 작년에 헐값에 땅을 넘기면서 함께 남긴 곳이었다. 오래된 건물이라 수리가 필요했지만 뼈대는 멀쩡해 보여서 간단히 보수만 하면 될 줄 알았다. 문제는 그 농막이 동네에서 은근히 흉가 취급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그때까지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불길한 기운을 느낀 것도 사실이었다. 그날 농막 문을 처음 열었을 때 안쪽에서 퀴퀴한 냄새가 훅 밀려나왔다. 단순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다. 오래 방치된 장소 특유의 냄새라기엔 뭔가 눅눅하게 사람 채취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나는 처음엔 그냥 흙냄새겠거니 넘겼다. 비닐하우스도 관리 잘못하면 냄새가 지독한 법이니까.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했는데 안쪽 공간이 너무 조용했다. 아니, 조용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됐다. 바람이 조금 불던 날이었는데 문틈도 흔들리지 않았고 바깥보다 이상하게 더 정적이었다. 귀가 텅 빈 공간에서 울리는 것처럼 먹먹해지고 심장 소리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작은 그림자, 아주 미세한 소리조차 더 크게 들리고 스스로의 발걸음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마저 불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정도로 일을 포기할 순 없었다. 당장 농사 일정이 밀리고 있었고 물건 보관할 공간이 없으면 가을 작기가 꼬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나는 내 불길한 감각이 항상 과하게 반응하는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냥 좀 오래된 공간이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작업을 시작했다. 벽면에 빠진 판자를 갈아 끼우고 천장을 고정하는 나무 틀을 손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땀이 비닐하우스 속처럼 찐득하게 흐르고 작업복은 금방 먼지로 얼룩졌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오후가 깊어졌고 햇빛이 농막 안으로 길게 비스듬히 들어왔다. 그때 나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톡! 톡! 뭔가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소리 같았지만 머리 위를 봐도 떨어질 만한 건 없었다.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톡! 톡! 이번엔 조금 더 빨라진 리듬이었다. 나는 천장과 반대쪽 벽을 살폈다. 혹시 물이 스며든 곳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소리가 막 끊긴 순간 귀 뒤쪽에 누군가 호흡을 댄 것처럼 아주 미세한 바람이 지나갔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바람이 들었나?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내 발끝이 뭔가를 밟았다. 축축하고 미끈하고 차갑고 발을 들어 올려보니 흙탕물에 젖은 천 조각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천에서 묘한 냄새가 올라왔다. 그 냄새는 처음 농막에 들어왔을 때 맡았던 냄새보다 훨씬 더 짙었고 더 무거웠다. 사람의 오래된 땀 냄새 같은 혹은 무언가 부패한 곳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했다. 나는 갑자기 겁이 났다. 하지만 자신의 겁을 인정하면 더 무서워지는 타입이라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이거 그냥 오래된 옷 가지겠지. 버리면 돼. 그렇게 말하며 천 조각을 비닐봉지에 넣고 돌아서는 순간 내 시야의 한 켠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정확히 말하면 벽과 천장이 만나는 어두운 모서리에서 무언가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시선은 없는데 존재감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펄럭이는 소리가 귀를 울릴 정도였다. 그 모서리에서 아주 낮고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오래 숨어 있다가 조용히 내 반응을 지켜보는 듯한 호흡. 그때 나는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다. 이건 그냥 내가 과민한 거야.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하지만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순간에도 목덜미는 얼어붙은 듯 서늘해지고 있었다. 이상했다. 왜냐면 농막 안의 온도는 낮에도 정오보다 더 따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몸은 반대로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불안은 긴장으로, 긴장은 의심으로 변했다. 그 모서리에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굳은 살처럼 마음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어 시선을 천천히 그쪽으로 돌렸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오래된 비닐이 구겨진 모습, 천장에 드러난 살짝 벌어진 틈, 얼룩진 벽. 하지만 그 순간 더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왜? 소리가 멈췄지? 아까까지 내 귓속을 간지리듯 들리던 숨소리가 내가 모서리를 확인한 바로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내가 쳐다보자 숨을 멈춘 것처럼. 그 정적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나는 등을 돌리고 빠르게 정리했다. 작업 마무리는 다음날 하기로 하고 농막 문을 닫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아주 작은 하지만 또렷한 소리가 들렸다. 딱! 한 번만 울리는 소리.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침을 삼키는 소리 같았다. 나는 숨을 멈췄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고 발끝부터 얼굴까지 순식간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차가워졌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농막 안은 어둑했고 빛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정확히 형태가 보인 건 아니었다. 하지만 바닥에 길게 들이운 그림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내 쪽으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였다. 그 그림자 바로 위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렸다. 가지마.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공황이 밀려왔고 본능적으로 농막 밖으로 뛰쳐나왔다.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니 문틈은 어둠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다. 그 안에는 누군가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가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았다. 숨이 목구멍에 걸려 턱 밑이 뜨겁게 타올랐다. 농막에서 몇 미터밖에 뛰어오지 않았는데도 폐가 수축하는 것처럼 아파서 제대로 들숨을 들이키지 못했다. 더 뛰어야 하는데 다리가 마치 진흙에 빠진 것처럼 무거웠고 뒤에서 무언가로 잡아당기는 느낌까지 들었다. 나는 겁에 질린 상태 그대로 비닐하우스와 농기구 창고 사이 평소에 잘 가지 않던 좁은 길로 비틀거리듯 몸을 숨겼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어 축축한 티셔츠가 달라붙을 정도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을 그 몇 초 동안 나는 그저 뒤를 바라보며 움츠러들어 있었다. 농막 문은 조용히 닫혀 있고 어둠은 입을 다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은 계속되었다. 나는 손바닥을 허벅지에 문지르며 겨우 정신을 붙잡았다.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고양이 소리였을 수도 있고 애써 합리화하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게 유일하게 나를 붙들어주는 방법이었으니까.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사람이 내는 속삭임이었다. 음절이 있었고 방향이 있었고 의도가 있었다. 텅 빈 공간이 내는 소리가 절대 아니었다. 저녁이 가까워지며 농장 뒤편 산자락까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원래라면 부지런히 마무리 작업을 하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나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농막 근처에 다시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서 있을 수도 없었다. 결국 나는 농기구 창고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더럽혀진 작업복을 정리하고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6시 38분. 해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때 핸드폰 화면을 끄는 순간 등 뒤에서 잔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찰칵. 나는 곧바로 굳어버렸다.
숲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라고 넘기기엔 너무 가까웠다. 내 뒷걸음 소리와 겹치지 않았고 바람이 만든 것도 아니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농막 쪽을 바라봤다. 저 멀리 있는 농막은 여전히 캄캄했고 출입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그 주변의 공기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열기로 인한 아지랑이와는 다른 아주 미세한 흐트러짐. 공간이 뒤틀리듯 움직이며 농막벽이 조금씩 형태를 잃어가는 느낌. 나는 순간 눈을 비렸다. 하지만 다시 봐도 똑같았다. 마치 농막 주변의 공간이 호흡하는 것처럼 팽창했다가 수축하고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아까 들린 발소리도 뒤에서 느낀 차가운 숨결도 단순한 공포 반응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나를 따라 밖으로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나는 심장이 미칠 듯이 뛰는 상태로 농기구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반쯤 닫고 그 뒤에 숨어 바깥을 지켜봤다. 손전등을 켜기엔 오히려 노출될 것 같아 꺼버렸다. 창고 안은 어둡고 눅눅하며 기계 냄새와 오래된 쇠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때 문틈에 있던 얇은 빗줄기가 천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그 앞에 서 있는 듯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는 숨을 삼켰다. 바람이 멈춘 건지 내 귀가 막힌 건지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심장 박동만 똑똑하고 선명하게 들렸다. 그리고 문 밖에서 아주 약한 소리가 또 들렸다. 찰칵! 찰칵! 누군가 걸음을 옮기는 듯한 리듬. 하지만 발소리라기엔 너무 무겁고 높이가 일정하지 않았다. 마치 뭔가가 바닥을 끌며 움직이는 소리, 박제가 된 짐승 같은 움직임. 소리는 농막 방향에서 시작해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나는 창고 벽에 등을 붙인 채 입을 틀어막았다. 혀끝까지 올라온 비명과 호흡을 겨우 억누르며 아무리 조금이라도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몸을 가만히 조였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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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길게 끄는 듯한 발소리, 묵직한 끌림. 내 공포는 이제 두려움을 넘어 거의 공황에 가까워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멈췄다. 손등에 소름이 돋아 바싹바싹해지는 느낌. 목 뒤에서부터 등허리까지 차갑게 식어가는 기운. 땀이 증발할 틈도 없이 식으며 떨림만 더 커져갔다. 문틈으로 바깥을 살짝 확인하려 했지만 차마 고개가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돌리는 단순한 동작조차 목이 굳은 사람처럼 힘이 들어갔다. 그러다 문 위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탁 뭔가 손톱 같은 것이 문 표면을 긁는 소리. 한 번, 딱 한 번. 그 이후로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오히려 그 순간 더 무서워졌다.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 존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었다. 10초, 20초, 30초. 시간이 늘어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 걸 외면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됐다. 그러다가 창고 내의 공기가 약간 움직였다. 문은 닫혀 있었고 바람이 통할 길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바람에 흩날리듯 가볍게 흔들렸다. 그 순간 내 뒤에서 아주 미세한 발소리 같은 떨림이 들렸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내 뒤는 벽이었다. 텅 빈 창고 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벽 뒤에서 무언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리적으로 내가 이건 현실이 아니다라고 발버둥치는 동시에 본능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한다. 나는 더 기다리면 안 된다고 깨달았다. 머리가 핑 돌고 다리가 떨렸지만 그 어떤 충격보다도 강한 생존 본능이 몸을 밀어붙였다. 문 쪽으로 몸을 던지다시피 움직였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은 순간 등 뒤에서 바람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뭔가가 따라오는 기척이 또 느껴졌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힘껏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내 얼굴을 때리자마자 그대로 뛰었다. 뒤를 돌아볼 생각도 걸음을 멈출 여유도 없었다. 그저 달렸다. 발바닥이 땅을 차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떤 소음이든 삼켜버릴 정도로 필사적으로 달렸다. 창고, 비닐하우스, 포장도로를 가르는 작은 길. 모든 게 일직선으로 흐려지며 뒤로 지나갔다. 그냥 살아야 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리고 도망치는 내 귀 뒤에서 바람 속에 섞여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왜 가?
그 목소리는 분명 농막 안에서 들렸던 그 소리였다. 나는 숨이 끊어질 듯 달렸다. 발 뒤꿈치가 모래를 차며 튀어올리고 무릎은 제멋대로 흔들렸다. 뒤에서 들리는 기척이 실제인지 착각인지 판단할 겨를이 없었다. 단지 내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멈추면 안 된다. 돌아보면 안 된다. 아무리 합리화를 해도, 아무리 현실적인 설명을 붙여도 그 목소리는 내 귀 속에 분명히 들어왔다. 왜 가? 달리면서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누구의 말투였을까? 어투는 낮고 숨이 섞였지만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무색한 느낌. 인간의 목소리라기엔 너무 건조하고 오래된 벽 틈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소리. 앞으로 내 인생에서 어떤 공포를 마주하더라도 그 한마디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느 순간 다리가 휘청이고 땅이 갑자기 너무 가까워졌다. 나는 몇 걸음 비틀거리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흙을 짚으며 급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기침이 거칠게 터져 나왔다. 온몸을 짓누르는 무게가 아직도 등에 얹혀있는 느낌이었다. 뒤를 조심스럽게 돌아봤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사라져 어둑했고 농막이 있는 방향은 검게 뭉개진 그림자의 덩어리처럼 보였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심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내 몸 어디에도 안전하다는 신호가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7시 12분. 이대로라면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완전히 어두워질 터였다. 나는 몸을 떨며 천천히 일어났다. 한참을 걸어 농장 경계 쪽으로 향했다. 잡초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괜히 사람 옷 스치는 소리처럼 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비정상적으로 낮게 느껴졌다. 내가 받는 이 공포가 현실인지 내 머릿속이 과잉 반응하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한 가지는 명확했다. 그 농막에는 다시는 들어가선 안 된다는 사실.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마침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던 모양이다. 어머니가 물었다. 도현아, 어디 아프니? 얼굴이 왜 그래? 나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농막에서 귀신 소리가 들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리 없었다. 평생 현실주의자라고 놀림받았던 내가 그런 말을 한다고? 그 자체가 믿기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말했다. 오늘 농막 수리하다가 냄새가 너무 독해서 좀 어지러웠어요.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금방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진 않았다. 그 대신 냉수 한 잔과 밥을 챙겨줬다. 하지만 나는 거의 먹지 못했다. 밥알을 씹는 촉감조차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전신이 긴장한 상태였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 그제야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눌려있던 두려움이 다시 올라왔다. 나는 침대에 앉아 손을 벌렸다. 손바닥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방금까지 들었던 그 목소리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불쾌할 정도로 생생했다. 머릿속에서 자꾸 그 순간들이 반복됐다. 문틈을 가리던 그림자, 내 뒤에서 느껴진 차가운 바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렸던 그 왜 가라는 속삭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리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농막에서 느낀 기운이 방 안까지 스며들어 오는 듯했다. 어둠이 깊어지면 내가 도망친 그 감각이 다시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땐 온몸이 무겁고 열이 나는 듯했다. 정신이 흐릿해지고 속이 울렁이는 느낌. 하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농장에서 일하기 전 머리를 식힐 겸 마당에 서서 바람을 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눅눅하게 젖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계속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가 다가와 말했다. 오늘 농막 정리해야 하지 않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너무 빠르게 대답했다. 아니요, 오늘은 다른 거 먼저 할게요. 아직 정리 안 해도 돼요. 아버지가 잠시 나를 보더니 낯선 표정을 지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억지로 다른 얘기를 꺼내자 더 묻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농막 근처에 가지 않았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조차 꺼려졌다.
아침 햇살이 비춰질 때조차 그곳은 다른 공간처럼 보였다. 농장 여기저기는 익숙한 풍경인데 농막이 있는 자리만 유독 색이 바래고 소리가 먹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잠들기 직전 불을 끄고 누워있는 순간 문득 방 한쪽 구석에서 조금 밀린 비닐 같은 부스럭거림이 들렸다. 나는 즉시 불을 켰다.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불을 끄고 누워있었다. 이번엔 더 명확했다. 작은 천 조각이 바닥에 끌리는 듯한 낮고 축축한 소리. 농막에서 처음 발로 밟았던 그 천 조각이 떠올랐다. 그때의 차갑고 미끈한 촉감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또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기묘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혹시 내가 농막에서 뭔가를 가져온 건 아닐까? 그 천 조각. 분명 비닐봉지에 넣고 버리려고 했을 뿐인데 결국 농막 문 앞에서 떨어뜨린 건 아닌지 기억이 흐렸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내가 겁에 질려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몸이 이미 반응하고 있었고 지금의 나는 억지로 현실적 논리를 붙여도 설득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다음 날 밝은 낮에 다시 농막으로 가서 확인해보기로. 진짜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과하게 겁먹었던 건지 확인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점점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날 밤은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어둠이 쌓일수록 방 안이 축축한 냄새로 가득 차는 듯한 느낌 때문이었다. 그리고 새벽녘 눈을 뜨기 직전 내 오른쪽 귀 옆에서 아주 조용한 속삭이는 숨소리가 들렸다. 왔네. 그 소리가 들린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눈을 뜨면 안 되는데 그러나 눈을 감고 있는 것도 더 무서웠다. 몸은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조심스럽고 느린 동작으로 고개를 돌렸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누군가 방금까지 내 얼굴 바로 옆에 있었다는 느낌. 그 무게와 온도와 숨결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숲속 흉가에서 겪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그곳을 떠난 게 아니었다. 그것이 나를 따라온 것이었다. 휴대전화 불빛 아래에서 주인공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시도하지만 전파는 잡히지 않았다. 터널 안이 아니라 고속도로 한복판인데도 통신이 전혀 되지 않는 건 이상했다. 그때 조수석 방향에서 똑똑 무언가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시작됐다. 운전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조수석 창문 바깥 바로 옆 사이드미러 뒤에 사람의 손가락만 보였다. 팔도 없이 얼굴도 없이 손가락 3개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긴 손톱이 유리에 스치면서 금속성 소리가 울렸다. 누구세요? 그 순간 뒤에서 같은 소리가 울렸다. 똑똑똑. 뒤좌석 창문에서도 누군가가 동시에 두드리고 있었다. 두 곳에서 동일한 리듬으로. 운전자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계기판의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참백한 머리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리는 게 보였다. 순간적으로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계기판 반사 속 머리는 여전히 보였다. 반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머리. 머리는 서서히 입을 벌리더니 입 모양으로 이렇게 말했다. 도와줘. 운전자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차가 갑자기 뒤에서 쿵 하고 세게 들이받쳤다. 아까 그 검은 차였다. 상황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그대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다. 차는 밤의 고속도로를 헤치며 미친 속도로 달렸고 검은 차도 뒤에서 맹렬하게 추격했다. 그 속에서 반사 속의 머리는 점점 웃는 표정으로 변해갔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채 속도를 올리자 차체가 떨리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따라붙던 검은 차의 전조등은 더욱 밝아졌다. 거리가 거의 붙어 있었다. 마치 밀어 떨어뜨리려는 듯 일정한 간격으로 쿵쿵 충격이 계속 들어왔다. 그러나 더 이상 뒤를 볼 수 없었다. 계기판 유리에는 여전히 반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머리가 미친 듯이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입은 거의 귀 밑까지 찢어진 듯 벌어져 있었다. 따라와. 입 모양이 그렇게 움직였다. 운전자는 겁에 질려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러면서 라디오를 무심코 켰다. 이상하게도 자신이 켰음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는 바로 잡음 없이 방송이 재생됐다. 하지만 라디오에서는
음악도 뉴스도 나오지 않았다. 배경엔 숨소리만 들리고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낮은 톤으로 말했다. 앞에 있다. 조심해. 운전자는 그 말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전방 150m 앞 갓길과 도로 사이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어둠 속이었지만 실루엣이 확실했다. 흰 옷이 바람에 펄럭였고 길게 늘어진 머리가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었다. 확실히 사람의 형체였다. 다만 문제가 있었다. 그 존재는 도로 중앙선 위에 그대로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았고 차가 빠르게 다가오는데도 피할 기미가 전혀 없었다. 안 돼! 비켜! 운전자는 급히 핸들을 꺾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차는 좌우로 흔들리며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는 순간 앞에 서 있던 흰 옷의 존재가 갑자기 사라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텅 빈 도로뿐. 하지만 바로 그때 바람 한 줄기 같은 작은 속삭임이 바로 귀 옆에서 들렸다. 뒤에. 운전자는 소름이 전신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뒷좌석 중앙에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정확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여자가 뒷좌석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손끝 발끝까지 얼어붙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목 뒤를 누군가 짓누르는 듯 어려웠다. 뒤를 완전히 돌아볼 수도, 그렇다고 그대로 앞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기묘한 공포가 가슴을 늘어뜨리며 조여왔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운전자는 룸미러를 아주 조금만, 정말 몇 밀리미터 정도만 아래로 기울여 여자를 확인했다. 그림처럼 선명했다. 흰옷은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보았던 그 황토빛 먼지와 흙 자국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축축한 흙물에 잠겼던 것처럼 무겁게 들어져 있었다. 얼굴은 절반은 보였고 절반은 머리카락에 가려졌다. 그러나 보인 부분만으로도 사람이라는 확신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다. 볼 쪽 피부는 마치 너무 오래 물에 잠겨 있던 것처럼 푸르게 불어 있었고 입가엔 흙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입꼬리가 감정이 없는 표정인데도 기묘하게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다. 거기 왜 앉아 있어요?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가 차 안에 너무 크게 울렸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다. 그저 공포를 마주한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저항이었다. 그러나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만 가만히, 정말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그의 눈을 향해 고정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다시 앞을 보았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었다. 이러다 기절해 사고가 날 것 같았다. 그때 뒤 아주 미세한 쓱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옷자락이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가 앉은 채로 몸을 조금씩 옮기는 소리 같기도 했다. 운전자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목만 아주 천천히 돌려 확인했다. 여자는 여전히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 달라져 있었다. 고개가 전보다 훨씬 더 앞으로 그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각도만 보면 목뼈가 이미 꺾여도 여러 번 꺾였을 정도였다. 운전자는 질식할 듯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방금 전까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는데도 여자의 옷자락이나 머리카락은 털끝 하나 흔들리지 않은 듯 완전히 전적으로 정지해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야. 그냥 위치만 순간적으로 바뀌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순간 운전자는 급히 고개를 돌려 앞을 보았다. 전방 20m. 도로 한가운데 아까 사라졌던 그 흰옷의 형체가 다시 서 있었다. 이번엔 얼굴까지 똑바로 보였다. 눈이 없는 것처럼 깊게 꺼져 있었고 입은 웃는 모양인데 웃는다고 할 수도 울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형태였다. 운전자는 비명을 참지도 못하고 핸들을 꺾었다. 차는 격하게 흔들렸고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지며 좌우로 요동쳤다. 타이어 탄 흔적이 섬광처럼 도로를 긁었다. 몸이 덜컹거리며 흔들리는 동안 그는 잠깐 룸미러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로 시야가 밀렸다. 룸미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뒷좌석도, 여성도, 그림자도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운전자의 귓가에 바람 같은 숨이 닿았다. 여기 있어. 운전자는 굳어버린 채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다. 조수석. 비어 있어야 하는 그 자리.
그곳에 조금 전 뒤좌석에 있던 그 여자가 옆 얼굴을 그의 곁에 거의 닿을 듯이 내민 채 바라보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여자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니, 숨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하지만 그 존재는 정말로 숨을 쉬고 있는 건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소리는 공기 흐름이 아니라 마치 빈 공동에서 새어나오는 공명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얼굴은 바로 옆에 있었다. 살갗은 창백함을 넘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꺼풀은 미묘하게 떨리며 열려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눈이 존재하지 않았다. 검은 구멍만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속이 텅 빈 2개의 구멍. 그 구멍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해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비명 대신 목구멍에서 눌린 숨만 읍 하고 빠져나왔다. 손은 핸들을 쥔 채 굳어 있었고 발은 떨리는 바닥에 고정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조용히 정면을 본 채 그저 고개만 내 쪽으로 기울여둔 상태였다. 그 순간 엔진 RPM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솟구쳤다. 마치 누군가 가속 페달을 강제로 밟는 듯 차가 스스로 속도를 올려버렸다. 계기판에 바늘이 치솟자 운전자는 정신을 차리려 두 손에 힘을 주었다. 멈춰! 멈춰! 제발! 그러나 차는 가속되기만 했다. 엔진음은 울부짖는 듯 했고 전조등이 비추는 도로는 점점 흔들려 보였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도 여자는 흐트러짐 없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든 채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벌렸다. 입은 정말 느리게 벌어졌는데 그 속이 너무 어두워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깊은 우물처럼 보였다. 우물 아래서 바람이 불어 올라오는 듯 서늘한 냄새가 풍겼다. 그리고 그 입에서 목소리 아닌 소리 자체가 난 것 같은 파열음이 흘러나왔다. 왜 돌아왔어? 그 말은 문장이라기보다 죽은 목소리들이 흩어져 한 덩어리로 나온 것처럼 감정도 주체도 없었다. 운전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난 돌아간 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조수석에 있던 여자가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그 흔들림, 그 소음, 잔상, 그 어떤 변화도 없이 순간 이동하듯이 사라졌다. 운전자는 후방을 본 것도 아닌데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뒤. 좌석 바로 뒤, 그의 어깨 뒤쪽, 목 뒤 10cm 부근. 바람이 없는 차 안에서 머리카락이 천천히 목 뒤에 닿는 느낌이 전해졌다. 가볍고 차가운 그러면서도 생명이 없는 감촉. 그 감촉이 눈 깜짝할 새에 목 뒤 전체를 감싸버렸다. 전신이 경직되고 심장이 수축하는 듯 아프게 뛰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로가 갑자기 꺾여 내려가는 구간이 나타났다.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자 타이어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다. 차체가 흔들리며 인도를 향해 빠르게 치우쳤다. 그 순간 목 뒤에서, 귀 옆에서, 그리고 등 뒤에서 여러 겹의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였다. 돌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차는 아래로 미끄러졌고 도로 옆에 작은 경사면을 스쳐 겨우 중앙으로 복귀하며 멈춰섰다. 운전자의 호흡은 터지듯 끊겼다. 머리는 혼탁했고 손은 감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차가 완전히 멈춘 그 순간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 속에서 한 가지 사실만이 더 분명해졌다. 뭔가가 조수석 창문 바깥을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바람도 발걸음 소리도 그림자도 없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하지만 존재가 지나갈 때마다 차 안의 온도가 점점 정말 분명하게 내려가고 있었다. 운전자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살기 위해서라도 확인해야 했다. 그는 천천히 조수석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창문 바깥, 흰 옷, 축축한 머리, 눈 없는 얼굴. 창문 바로 옆에 마치 자기를 오랫동안 보던 사람처럼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입이 다시 벌어졌다. 이번에는 말이 아니었다. 입 깊은 곳에서 흙 쏟아지는 소리가 났다. 갈라지고 무너지고 흙더미가 떨어져 내리는 소리. 그것이 차 안까지 들려왔다. 운전자는 무릎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러나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존재는 부서져 내리는 흙 같은 소리와 함께 조금씩 입을 더 크게 벌렸다.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마치 손가락 같은 무언가가 천천히 밀려 나오고 있었다.
입안에서 나오는 그것은 분명 손가락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가늘고 너무 길었다. 사람의 관절 구조로는 불가능한 형태였다. 마치 흙 속에서 자라난 뿌리가 인형의 손 모양을 흉내내며 움직이는 느낌에 가까웠다. 그것이 천천히 입 바깥으로 밀려나오며 창문을 살짝 긁었다. 사각, 사각, 유리창을 긁는 그 가벼운 마찰음이 머릿속을 쿵 때리는 듯 울렸다. 운전자는 숨을 삼키기도 어려웠다. 이 소리가 너무 명확해서 귀가 아니라 두개골 깊숙한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만 와. 속삭임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 존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운전자의 떨림을 이해한 듯 길쭉한 손가락을 조금 더 뻗으며 천천히 창문 틈을 따라 움직였다. 잠겼다. 차문. 잠겨있지? 그제서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웠다. 온몸이 움직임을 거부하는 듯 흉곽이 탁 막히는 느낌이었다. 가슴이 조여오며 식은 땀이 등과 허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사이 창밖의 존재는 또다시 이동했다.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가 다른 위치에서 생긴 느낌이었다. 아까는 창문 옆, 이번엔 보니 위. 흐릿하고 축축한 머리카락이 전조등의 하얀 빛에 비쳐 거미줄처럼 번져 보였다. 얼굴은 아래로 차 안을 내려다보는 방향이었다. 허리를 완전히 굽힌 형태로 차 앞 유리에 달라붙은 것이었다.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시트가 등을 꽉 막고 있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제발 그만. 그때 앞유리 바깥에서 또 한 번 흙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부스럭, 부스스. 그리고 전조등이 갑자기 깜빡거렸다. 엔진은 꺼지지 않았지만 빛이 흔들리듯 약해졌다. 떨어진 흙가루 같은 소리가 앞유리 위에 톡톡톡 부딪혔다. 운전자는 공포로 굳은 표정을 한 채 떨리는 손으로 와이퍼 스위치를 눌렀다. 와이퍼가 움직이며 앞을 쓸었다. 그 순간 시야가 확 트이면서 그 존재의 얼굴이 와이퍼 바로 앞에 있었다. 한치의 거리도 없이. 피부는 거의 반쯤 벗겨져 있었고 입은 아까보다 더 크게 벌어져 있었다. 입 안 깊은 곳에서 흙, 작은 돌멩이, 검은 물 같은 것들이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이번엔 분명한 말이 들렸다. 여기 묻었잖아. 말투는 울음도 분노도 아닌 기억을 상기시키는 사람처럼 너무나 담담했다. 운전자의 정신이 흔들리며 온몸이 차갑게 경직됐다. 너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 목소리가 끝나는 순간 보닛 위에 있던 여자는 다시 툭 하고 떨어지듯 시야에서 사라졌다. 유리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와이퍼만 의미 없이 좌우로 움직일 뿐이었다. 그는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조수석 쪽에서 또다시 소리가 났다. 툭툭툭. 아까 들었던 흙 부스러지는 소리가 조수석 발매트 아래에서 나고 있었다. 운전자는 용기를 짜내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조수석 바닥 틈 사이에서 작은 흙덩어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흙이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바닥 재질은 그대로인데 그 틈 사이로 흙이, 모래가, 그리고 긴 손가락 같은 것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운전자의 숨이 멎었다. 손가락처럼 보였던 그것이 천천히 충격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닥에서 솟아오르며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첫 마디, 둘째 마디, 손등, 그리고 팔꿈치, 사람의 팔.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팔이 아닌 토사로 만들어진 팔이 조수석 발밑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한 속삭임이 차 안을 메웠다. 묻어놓고 왜 돌아왔어? 운전자는 충격에 말문이 막힌 채 시야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조수석 바닥에서 기어오르던 그 팔이 운전자의 발목을 툭 잡았다. 얼음장 같은 감촉, 찌릿한 전율, 뼈까지 얼어붙는 냉기. 움직일 수 없었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차 안의 온도는 더 내려가고 있었다. 입김이 보일 정도로. 그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마치 누군가 강제로 끌어올리듯 운전자 머릿속에 떠올랐다. 비닐하우스 농막, 어둑한 바닥, 삽으로 눌러담아 묻었던 작은 무언가. 그 기억은 너무 오래전이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었다. 아니, 자신이 묻은 게 무엇인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틀렸다는 걸 그는 무너지는 정신 속에서도 확실히 깨달았다. 그때 묻은 건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였다. 그리고 방금 그의 발목을 붙잡은 냉기가 그 사실을 완전히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발목을 붙잡은 그 냉기는 단순히 차가운 온도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과는 완전히 다른 안쪽에서부터 식혀들어오는 기묘한 차가움이었다. 피가 얼어붙어 다리로 흐르지 않는 듯 발끝 감각이 사라져갔다.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발을 빼려고 몸부림쳤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아예 지면에 용접이라도 된 것처럼 단단하게 고정돼 있었다. 나! 제발! 나! 공포에 잠식된 목소리가 뱉어졌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조수석 바닥에서 올라오던 흙의 팔이 조용히 천천히 그의 종아리까지 손을 올리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살을 쓰다듬는 것도 붙잡는 것도 아닌 기억을 더듬듯 형체를 따라 쓸어내렸다. 그리고 차 안 어느 곳에서도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귓가에 분명하게 들렸다. 너 그날 봤지? 속삭임이 아니라 흙 사이로 스며든 공기의 진동 같은 소리.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닌 사라지지 못한 것들이 남긴 잔향 같은 소리. 운전자의 머릿속에서 오래전 장면이 억지로 뜯겨 나오듯 떠올랐다. 몇 년 전, 여주 들판, 가을 끝자락, 수확이 끝난 비닐하우스 농막, 그 옆에 흙이 파이고 파여 웅덩이 같던 자리. 본인은 단지 누군가 버린 쓰레기인 줄 알았다. 아니, 쓰레기처럼 생각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파묻혀 있던 것은 사람 같지 않은 형체였기 때문이다. 팔이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 머리는 반쯤 흙에 묻혀 있었다. 옷은 젖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때 살아있나? 확인하려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흙 속에서 미세하게 들린 숨소리 같은 소리에 겁이 나 그대로 도망가 버렸었다. 재차 확인도 신고도 하지 않고 그저 사부로 위에 덮여있던 흙을 몇 번 툭툭 내리쳤을 뿐이었다. 그 기억이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도 흐릿함 없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도석 바사닥에서 올라온 그 팔은 너무도 익숙한 위치를 잡고 있었다. 그때 묻혀있던 그 형체의 팔 길이, 손 모양, 움직임, 모든 것이 일치했다. 운전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존재에게 말을 던졌다. 너 그날 나를 보고 있었어? 흙 속에서 완전히 올라온 팔이 운전자의 발목을 다시 잡았다. 이번엔 더 깊고 무겁고 정확히 사람의 힘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차 안 전체에서 여성의 목소리이면서도 또 다른 목소리들이 섞인 듯한 이상한 음성이 울렸다. 내가 묻었잖아. 숨이 턱 막혀 말문이 닫히는 순간이었다. 운전자는 발로 차려고 했지만 몸이 얼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차체 전체가 마치 누군가 흔드는 것처럼 하고 요동쳤다. 뒤이어 또 한 번 덜컹 마치 차 외부에서 여러 개의 손이 동시에 차를 밀어 올리는 듯한 흔들림. 운전자는 몸을 움찔하며 핸들을 잡고 버텼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더 끔찍한 직감이 피어올랐다. 지금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몸은 떨리고 눈동자는 제멋대로 흔들렸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운전석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었다. 찬박 어둠 속에서 흰옷 수십 벌이 희미한 형태로 차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빛에 반사되지도 않고 그저 존재만 하고 있었다. 바람도 없는데 머리카락이 물이 젖은 듯 축 늘어져 있었다. 형체 하나하나가 예전에 그가 농막 주변에서 보았던 그 흙 속의 존재와 똑같았다. 그들이 조용히 차를 에워싼 채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차 안에 발목을 잡고 있던 턱없이 긴 손가락이 조금 더 힘을 주며 조여왔다. 운전자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사방에서 동시에 들렸다. 돌아오지 말랬지. 너는 이미 여기 묻었어. 기억해. 너도 이 땅의 것이야. 속삭임이 아닌 수십 개의 흙더미 속 공기들이 한꺼번에 울리는 소리 같았다. 차 안 공기가 울렁이며 온도는 얼음 밑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유리창이 서리로 덮여갔다. 그리고 서리 위에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천천히 글자를 그었다. 는, 도, 엔, 오. 운전자의 심장 박동이 귀를 찢듯 들리고 의식이 끊어질 듯 흐려졌다. 그 서리가 완성되었다. 너도 묻어. 바로 그 순간
조수석 바닥에서 올라온 팔이 운전자의 다리를 끌어당겼다. 좌석 아래로. 블랙박스 불빛이 흔들리고 차량 내부는 소란스럽게 떨렸다. 그리고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바로 목덜미에 닿을 만큼 가까이 속삭였다. 같이 있자. 그 모든 소리를 짓누르며 낡은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밤 공기보다 더 날선 기운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 기운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지만 몸이 이미 반쯤 굳어버린 상태여서 뒤돌아 나갈 힘조차 나오지 않았다. 지금 당장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울부짖는데도 발끝은 바닥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내 오른쪽 귓가를 향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시는 기척이 느껴졌다. 가볍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아니었다. 마치 비닐이 찢어지기 직전처럼 공기가 끌려 들어가는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돌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눈앞에 악취 섞인 어둠만 바라보며 목구멍에서 저절로 새어나오는 신음을 억지로 삼켰다. 손전등을 조금만 더 힘줘 잡으려는데 그 순간 뒤에서 나지막하게 무언가가 떨어졌다. 털썩. 뭔가 무거운 것이 비닐하우스 바닥의 마른 흙 위에 내려앉는 소리. 나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천천히 손전등을 뒤쪽으로 비추려고 손목을 움직였다. 단 몇 밀리미터 움직이는 것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느낌이 들 만큼 버거웠다. 그리고 빛을 돌리기 직전 내 뒤 목덜미에 확실하게 닿는 기운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숨을 내쉬고 있었다. 아니, 누군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무언가. 차갑고 건조하지만 동시에 질척한 기운. 바로 내 목 뒤에서. 나는 비명을 억지로 삼킨 채 손전등을 급하게 뒤로 돌렸다. 빛이 비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바닥에는 확실히 흔적이 남아 있었다. 흔적이라기보다는 움푹 꺼진 자국. 질퍽한 진흙이 아닌데도 사람의 무릎이나 손바닥이 닿았을 때처럼 바닥이 눌려 있었다. 나는 그 자국을 보자 갑자기 폐가 조여드는 것처럼 호흡이 빨라졌다. 여기 있었어.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하나도 없는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비닐이 갑자기 울렁이며 한번 크게 들썩였다. 퍽! 마치 누군가가 비닐하우스 외벽을 세게 치는 듯한 둔탁하면서도 강한 소리. 순간적으로 나는 몸이 튀어오르며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빛은 바닥을 굴러다니며 멀리 굴러간 뒤 비닐하우스 한쪽 구석에서 멈췄다. 그때 비닐하우스 안쪽 어느 지점에서 아주 낮고 길게 끄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 사람이 아프거나 울기 직전 숨이 턱 막힌 상태에서 내뱉는 그 소리. 그러나 이건 어딘가 기괴했다. 마치 폐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억지로 숨을 내쉬며 애써 소리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 나는 바닥에 손을 짚어가며 손전등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내 주변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불빛 없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절망적인 일이라는 걸 나는 처음 깨달았다. 손전등 근처까지 기어가려던 찰나 우지직, 천장 비닐 위쪽에서 분명히 발로 밟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비닐이 찢어지기 직전처럼 팽팽하게 울리는 소리.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천장 위에 뭐가 있는 거지? 짐승? 사람? 아니면 다른 뭔가? 답을 알기 전에 그 소리는 또 한 번 울렸다. 우지직, 우지지지직. 그리고 비닐 위에 그 무게가 내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마치 천장 위에서 기어오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숨을 들이키지도 못한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천장 위의 무게가 내가 있는 바로 위에서 멈췄다. 순간 비닐이 아래로 쑥 처지며 내 머리 바로 위까지 내려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 아래로 울리는 듯한 속삭임이 내 귓가에 스쳐갔다. 나 봤지? 나는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듯 벌떡 일어나 비닐하우스 출입문으로 뛰었다. 문을 잡아당기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당장이라도 뒤에서 뭔가가 달려올 것 같은 기분이 나를 미쳐버릴 것처럼 몰아붙였다. 문이 열리는 데까지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 순간을 몇 분처럼 느꼈다. 밖으로 뛰쳐나오자 밤 공기는 무섭도록 차갑고 생생했다.
심장이 계속 뛰어대서 다리가 제대로 버텨주지 못할 정도였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농막 밖으로 가능한 한 멀리 달렸다. 한참을 달리고 난 뒤 숨을 몰아쉬며 뒤돌아봤다. 멀리 비닐하우스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불빛도 없고 움직임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가장 심하게 공포를 느꼈다. 비닐하우스의 천장 한쪽이 미세하게 찢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찢어진 틈 사이로 어두운 무언가가 마치 얼굴 같은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를 힘도 없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형체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의 얼굴 형태를 흉내내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나는 그날 절대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존재는 내가 도망쳤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비닐하우스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섰다. 다리와 온몸은 여전히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 한쪽에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돌아보면 더 위험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몸은 이미 반쯤 경직된 상태였다. 밤 공기는 싸늘했지만 비닐하우스 근처에서는 묘하게 눅눅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흙냄새,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그날 비닐하우스 속에서 맡았던 뭔가 썩고 부패한 그러나 생명과 연결된 냄새. 도망가야 해. 말은 작게 나왔지만 말조차 내 귀에 거슬릴 만큼 떨렸다. 그때 뒤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 발자국인지 아니면 무게없는 무언가가 미끄러지는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분명 내 뒤였지만 뒤돌아보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느낀 것과 동일한 기운이 지금 내 뒤에서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땅은 축축했고 발자국이 남았다. 하지만 뒤를 살짝 돌려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달빛 아래 비닐하우스가 멀리 서 있을 뿐. 달빛조차 왜곡된 듯 비닐하우스 외벽이 마치 안쪽에서 숨 쉬는 것처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틈에서 눈이 없는 얼굴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나는 한 발 또 한 발 내딛었다. 몸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기억 속에 묻어둔 장면들이 겹쳐졌다.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기억, 농막에 묻어왔던 존재, 그리고 내 발목을 붙잡던 흙 속 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 정확히는 바람이 아니라 주변 공기가 뒤틀리는 느낌. 내 주위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호흡할 때마다 폐속까지 시려왔다. 그리고 그때 귀 가까이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왜 도망가? 목소리는 낮고 다중으로 울리는 듯했다. 한 존재가 아닌 여러 존재가 겹쳐서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빛이 한 줄기 들어왔다. 달빛도 아니고 손전등도 아닌 마치 농막 내부에서 흘러나온 빛처럼 비닐하우스 문틈에서 길게 뻗은 빗줄기. 그 빛 안에서 내가 묻어두었던 존재의 형체가 완전히 드러났다. 그리고 내 방향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 존재는 단순히 과거에 묻힌 기억이 아니다. 내가 그날 묻어버린 것 자체였고 지금 나에게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숨이 막혔다. 하지만 피하려는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존재는 달빛 아래 천천히 다가왔고 흙과 물이 섞인 악취와 함께 내 주위 공기 자체를 압박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땅을 밟아 달리려 했지만 마치 뿌리가 붙은 듯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존재는 나를 향해 손을 뻗었고 그 손이 닿는 순간 모든 기억과 공포가 동시에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농막, 흙, 비닐, 팔, 발목.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존재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보며 여기 묻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몸이 경직된 채 그 존재가 손을 뻗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심장은 이미 터질 듯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쳤다.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직감이 내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했다. 손이 내 쪽으로 닿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팔을 휘둘러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며 바닥의 흙과 모래가 내 발밑에서 흩어졌다. 조금 뒤로 물러섰지만 존재는 한치도 늦지 않고 따라왔다. 그 움직임은 인간의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마치 공기 자체가 그 존재를 밀어주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위치가 바뀌었다. 나는 농막 출입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발은 무겁고 다리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숨이 찼지만 그 존재는 나를 향해 천천히 따라왔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그 존재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다. 온몸을 누르는 차가운 기운, 흙냄새, 그리고 묘하게 달라붙는 공기.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손은 떨려서 문 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간신히 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어나왔다. 달빛이 내 몸을 감싸고 차갑고 맑은 밤 공기가 폐를 채웠다. 그 순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를 돌아보았다. 비닐하우스 문 틈 사이로 그 존재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단지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여전히 없었고 입은 벌어져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공포를 심어주는 듯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면서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리기 시작했다. 농막과 비닐하우스를 뒤로하고 논과 들판을 가로질렀다. 발밑의 흙과 풀은 축축하게 절어 있었고 손끝과 발끝으로 차가운 이슬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다. 한참을 달린 끝에 나는 마침내 마을로 들어섰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고 사람들의 흔적이 보였다. 그 순간 뒤에서 느껴지던 압박이 사라졌다. 존재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그저 농막 안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만 남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밤에 혼자 농막 근처를 지나갈 수 없게 되었다. 차를 몰고 지나갈 때도 항상 뒤를 확인하며 숨죽인 채 속도를 높여 달렸다. 그리고 마음속 한켠에는 늘 그 존재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나는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존재가 다시 나타난다면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비닐하우스 농막 속에서 묻혀있던 것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포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포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